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네, 오늘 고2 수원 중간 대비 4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형 4 네 번째로 로그의 뜻과 성질 파트 배울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연산들을 배우는 파트이고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표현을 이해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파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그의 뜻 부분에서 이제 진수 조건과 미 조건을 이용해서 정의 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연산 파트에 치중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쪽에 있는 이 3일차 이전에 배웠던 3일차에서 연산에 치중해서 우리가 좀 습관화시키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여기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지수 로그 파트는 우리가 연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고 약간의 추론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적용하는 방법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 정리에서 로그의 뜻을 이해할 때 교과 가정상 로그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의부터 쓰면은 로그의 뜻이 뭐냐면 A의 x승이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우리가 로그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의 x승은 예를 들어서 8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이 녀석은 2의 3승이잖아. 그래서 요 값은 x는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쵸? 지수가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니까 그때 이 x라는 녀석 우리는 로그 2의 8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자, 왜 이렇게 연산이 되는지는 얘가 정의가 이렇다는 거니까 그대로 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요 부분. 자, 다시 4라는 녀석은 우리가 로그 2의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2의 4승은 16이다. 요 녀석의 왔다리 갔다리가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되더라. 요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해하셨죠? 다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x가 7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이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는 게 로그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7이다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다시 3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밑을 3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27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연산들이 이 파트에서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3의 80입니다. 얘를 로그 2로 표현하면 16입니다. 얘를 로그 2로 표현하면 8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의 3승은 27, 2의 3승은 8이 나오게끔 3의 4승은 81, 2의 4승은 16이다가 나올 것만큼 이게 바로 로그의 정의예요. 별다른 녀석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배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서 이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이 있는데 이 녀석을 그대로 활용할 건데 지수에서부터 결국은 그대로 끌고 오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쓰는 이 A라는 밑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그때 이 지수 법칙을 쓸 때 A 값은 1이 아닌 양수였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 로그에서 요 표현을 우리가 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 조건이 뭐가 되냐면 A는 1이 아닌 양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말하면 A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1보다 큰 A다. 이게 밑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정의를 내리려면 밑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n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n값이 있는데 얘가 양수의 거듭 제곱이다 보니까 무조건 결과값도 양수가 나올 수 없죠. 우리가 2의 3승 이렇게 하는데 양수를 갖다가 내가 거듭 제곱을 하는데 음수를 제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n값이 여기서 가리키는 요 n값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합니다. 진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 로그 값이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진수 조건을 써야 되죠. 특히나 이 녀석이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이 녀석.
이거를 나중에 로그 부등식이나 방정식 파트 가서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꼭 미치나 진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요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개념 정리해가지고 로그가 나왔습니다. 그때 밑 또는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항상 밑과 밑 그리고 진수 조건을 써라. 이렇게 공식화 시켜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로그 A에 뭐 fx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fx라고 주어졌을 때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을 꼭 쓰고 가야 된다. 그래서 꼭 여기가 뭐 이 진수 조건이다라고 눈에 보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미지수거든요.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일 때는 항상 양수 조건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문제를 풀기 전에 fx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조건들을 쓰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밑과 진수 조건까지가 로그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고, 그럼 이 조건만 그냥 쓰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 내용이 필요한데 이 앞쪽 내용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모든 실수 x에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다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사람이 있어. 얘는 a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돼 하면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만 써가지고 문제를 풀 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2차 부등식이란 말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에서 제가 2차라는 녀석의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모든 실수에서 이 녀석이 성립한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항상 원래는 이렇게 최고차의 미지수가 들어있는 2차 함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나올 때는 그때 최고차의 개수가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 왜냐면 2차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야 이 2차 함수에 대한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이 녀석이 성립하잖아요. 그때 이 녀석을 설명해준, 이 그림을 설명해주는 식이 이 식인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양수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얘를 는 0이라고 넣었을 때 근인데 그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럼 판별식을 못 써요. 이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bx 플러스 c는 또 0보다 크다가 나오잖아요. 그때 모든 x에서 이 녀석이 성립하려면 b가 0이 되고 c가 양수가 되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c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c가 양수, 그러니까 성립하죠. 이거는 1차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제가 이제 격가지로 설명을 해준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같이 기억을 해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 파트인데, 로그의 성질은 지수 법칙처럼 그냥 공식 쓰라는 얘기예요. 공식. 뭐 한다고? 공식 쓰시. 잠깐만요.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자. 네. 자, 공식화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공식화해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1은 얘는 뭐의 영승이니까 항상 0이 돼야 되죠. 로그의 정의로 이 성질을 증명하는 거죠. a의 영승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뭐다? 1이다. 이런 거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이제는 다 알 거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 로그 a의 뭐 b의 m승이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m 로그 a의 b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a, b라는 녀석은 로그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다 성립하게끔 써져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개념선학 교과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쓰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얘가 A는 1이 아닌 양수라는 녀석이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로는 자,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은 미치 같은 녀석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 빼기는 뭐다? 나눗셈이다. 이거는 다 공식화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가정이 로그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다 지금 보시면 이런 연산들이 다 뭡니까? 밑이 뭐 할 때? 같을 때 쓰고 있는 연산들입니다. 그래서 지수나 로그가 어떤 연산을 하려면 항상 밑이 같은지 다른지를 꼭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다음 유형 5일차에서는 밑이 다를 때 로그 연산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지금은 밑을 같게 해줄 수 있을 때 연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수나 로그는 연산을 하기 전에 뭐를 기준으로 쳐다봐라? 밑을 기준으로 쳐다봐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연산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연산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날까지라도 한 20일, 한 3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몇 문제씩 계속 풀어봐도 그때 가면 연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는 다음에 이제 어떤 로그 연산을 할 때 이 개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앞전에서도 말했다시피 요 개념 팁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로그를 볼 때 항상 밑이 같은지 다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밑이 같을 때는 로그의 성질을 쓰시면 되는 거고, 또는 로그의 정의를 쓰면 되는 거고, 다를 때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형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이렇게 A에 X가 있으면 얘를 미지수로 봐라, 아니면 이 전체를 미지수로 봐라. 이 전체를 미지수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항상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가 자연수가 될 조건이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로그 파트로 푸는 것보다 우리가 이 녀석의 어떤 자연수가 될 조건 또는 정수가 될 조건 이런 거 풀 때 어디서 풀었어요? 지수 파트에서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얘가 자연수니까 빨리 이거를 K라고 놓고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써서 B는 뭐라고? A의 K승이다 이렇게 쓰고, 자,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되지?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은 뭐 순서상의 개수나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로그의 정의만 기억하고 있고 얘는 지수에서 썼던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0을 포함한 자연수인데 얘가 자연수니까 얘는 자연수, 그럼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풀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난이도 높인 다음에 여러 데서 내겠죠. 아니면 진수조건 밑조건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그거 말고는 뭐 기본적인 문제들은 쉬워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볼게요.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 지역의 기출 같은 경우는 마치 짠 듯이라도 한 것처럼 이 뭐지? 밑조건, 진수조건에 관련된 로그의 정의 문제를 안 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른 지역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안 나왔다고 다 안 나올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 로그 9-x와 2-x의 값이, 이 로그 값이 존재하도록 한다는 건 저 로그의 정의를 내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밑과 진수에 대한 뭐가? 미지수가 있으면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밑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9-x가 분명히 0과 1 사이에 있던지 아니면 9-x가 1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9-x가 1이 아닌 양수다. 밑이 1이 아닌 양수다. 이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9-x는 여기서 양쪽에 9를 빼줄게요. 그럼 -9가 -x고 이거 -8일 거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는 8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는 녀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보다 커야 되니까 x로 넘기면 x는 뭐하다?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하면 9, 8 그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쓴다고요? 진수 조건을 써야 되겠죠.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이라는 건 양수를 만족시켜 x-가 뭐하라고? 0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2보다 크다라는 녀석을 이렇게 만족시킬 때 이 둘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이니까 여기와 여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 했습니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사이는 없죠? 정수가. 그러면 3, 4, 5, 6, 7 즉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하나 더 뺀 5개가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중동고 문제죠. 나는 다 난이도가 있는 학교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수준이 높은 학교의 문제가 나와도 여기는 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 3-2x 그리고 -x제곱 -x 플러스 12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문제랑. 즉 뭐하라고?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써서 풀어라. 그래서 첫 번째로 밑조건을 쓴다고. 그러면 3-2x가 0과 1 사이에 있던지 3-2x가 1보다 크던지. 밑조건은 뭐라 했어? 1이 아닌 양수.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던지 1보다 크던지 이렇게 되겠죠. 자, 양쪽에 3씩을 뺄게요. 그럼 -3보다 크고 -2x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자, -2 쪽을 양쪽을 나누는 부등호방이 홀딱 바뀝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일로 넘기고 일로 넘기면 x는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1보다 작고 1과 2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정수했으니까 여기서 정수가 안 나오는 거 보이고 있죠? 1이고 1.54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푼다 그랬습니까? 진수 조건 푼다 그랬어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x제곱 플러스 빼기 x 플러스 12가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될 거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이거를 풀 때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석하세요. 부등식은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라는 요 그래프가 y는 0보다 아래쪽 작다라는 건 y 값은 작다라는 건 위아래를 가리키잖아. y축은 그러니까 y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x 값들을 보여요. 그러면 y는 0이라는 녀석 이 x축 표시하시고 얘를 y는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만나는 이 두 점이 뭐예요? 는이라고 했을 때 근이잖아.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4고 얘가 3이니까 이거 0보다 작다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아 이렇게 애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응용되는 문제를 못 푼다고. 어쨌든 요 범위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4부터 3까지 이렇게 표시할 때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될 건데 여기서 정수가 나오겠네.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아니죠. 모든 x의 값 합이죠. -3, -2, -1, 0 이렇게 4개가 나올 거니까 다 더하시면 -6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밑조건과 진수조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2019년도 한영 서술형 3번 문제. 자, 이번에는 로그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로그가 2개 있다 보니까 이 밑의 3에 대한 이 녀석이 진수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이 5인 녀석의 진수가 또 여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진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니까 진수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두 개 다 뭐 해야 돼요? 진수 조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저 노랭이 진수는 로그 5의 x-1이 뭐라고요? 이게 양수 조건이에요. 자, 나중에 로그 부등식을 배울 거지만 얘가 밑이 5로 표현됐으면 이 0도 밑이 5인 녀석으로 표현돼. 얘는 로그 5의 1이죠. 항상 뭐의 로그의 1은 0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었는데 이 연산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밑이 같은 녀석이 1보다 크니까 얘를 떼고 나면 진수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x는 뭐가 될 거라고? 2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누구의 진수 조건? 로그 5의 진수 조건. 그러면 x-1이 진수니까 양수면 x는 1보다 뭐가 되더라? 크다가 되겠더라.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와의 진수 조건을 합쳐서 쓰면 이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x는 뭐가 될 거라고요? 2보다 크다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 x의 정색수의 최소값은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형 문제 같은 경우는 로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진수도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언남 13번 문제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x 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때 이 녀석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뭔가 이렇게 진수를 지저분하게 썼잖아요. 뭔가 좀 더 어렵게 내려고 지금 폼을 잡으신 것 뿐인데 어쨌든 우리는 저게 모든 실수 x에서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표현이야. 그러면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우리는 진수 조건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로그 값이 정의되려야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의 a승 플러스 12가 뭐라고요? 양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쓴 거나 ax제곱 얘가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얘가 양수 조건이랑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표현이야. 그럼 내가 이거 뭐라 했어? a가 양수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a가 양수 1이잖아. 양수 성립했죠? 얘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판별식 쓸 거라고. 그때 얘가 뭐고 x 앞에 붙은 개수 이게 b고요. 얘가 뭐란 얘기야? 이게 c란 얘기야.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얘 제곱하시면 2에 a 플러스 1에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그러면 2의 a승 플러스 12가 0보다 뭐하다? 작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좀 전개를 하면은 2의 a 플러스 1승을 2 곱하기 2가 2의 a승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얘 제곱하면 4가 될 거고요. 2의 a승의 제곱을 하면 2의 2a승 이렇게 쓸게요. 그냥 빼기 4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다. 그래놓고 4로 약분을 하겠습니다. 약분. 그러면 남은 게 2의 a승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의 a승 빼기 12가 0보다 작다가 될 거죠. 나중에 가면 이거 지수 부등식에 2의 a승 꼴이 반복되는 치환한 형태의 2차 부등식이죠. 근데 이걸 뭘 치환합니까? 그냥 2의 a승 곱하고 여기 2의 a승 곱하고 2차 부등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돼요. 여기 3 여기 4 쓴 다음에 얘를 하나 곱하면 4 곱하기 2의 a승이랑 얘를 하나 곱하면 3 곱하기 2의 a승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a승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얘네 둘이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2의 a승이라는 거. 그때 중요한 건 2의 a승은 항상 뭐라고? 양수라고. 아까 얘기했었어. 그러므로 원래는 이걸 풀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나는 건데 얘는 양수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2의 a승은 0보다 클 때 이 a 값은 뭘 집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여기만 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의 a승은
뭐라 했다고? 2의 제곱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미칠 때도 부등호에 안 바뀐다. 그래서 답은 2보다 뭐가 되더라? 작다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뭐죠? 왜죠? 어디서 틀렸죠? 아하. 왜 그렇지? 아, 여기가 이게 12가 아니고 2입니다. 이게 2라고 나왔어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문제가 잘못 썼네. 수정해서요. 저거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고, 작년 현대고 6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밑과 진수 조건 이렇게 달렸을 때 문제들인 거야. 이렇게만 하실 줄 아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난이도를 높일 때는 항상 뭐 절대값을 씌운다거나 그 정도만 나옵니다. 자, 현대고 6번 문제 보니까 두 양수 x, y가 자, 로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수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때 y-x의 값은 그럼 결국은 요거 풀고 로그의 정의로 얘도 로그의 정의로 풀어서 y(x)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봐봐. 얘를 손바닥으로 가리면 로그 2의 이 손바닥은 1인 거야. 그럼 로그의 정의 만약 내가 이걸 n이라고 써봐. 그럼 n은 뭐라고 쓴다고? 2의 1승. 이게 로그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n 값이 바로 얘야.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래서 1 플러스 로그 5의 로그 3의 x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1 넘어가면 로그 5의 로그 3의 x 이 값이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를 손바닥으로 가르면 로그 5의 뭐가 1인 거야. 그러면 로그 5의 얘는 5의 1승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랬어. 아니, 로그 5의 n은 1일 때 5의 1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그 3x는 5고 x는 로그의 정의 쓰면 3의 5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43이 되는 거예요. 3의 5승이 233.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겹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자, 로그 5의 뭐가 0이야. 그럼 5의 0승이 이 값이라는 얘기죠? 5의 0승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3의 로그 2의 y다. 값이 뭐야? 1이다. 그럼 얘 넘어가면 로그 3의 로그 2의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죠? 그럼 로그 3의 얘는 2라는 거는 로그 2의 y 얘라는 값이 3의 뭐라고? 제곱인 9가 되겠다. 그리고 y는 로그의 정수 2의 9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512가 되는 거죠. 자, 243을 빼주시면 얼마 되는 거예요? 9, 3, 7, 6. 그래서 269인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삼성고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쉽다. 무지하게 쉽다. 졸라게 쉽다. 자, 6번 문제 이제부터 로그의 성질인데 선생님이 로그의 연산에 나오면 항상 뭘 기준으로 보라고? 밑을 기준으로 보시라고. 얘는 밑이 다 똑같네. 그러면 밑이 같은 녀석의 합은 뭐야? 진수끼리의 9. 차는 뭡니까? 나눗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쓰셔야 돼. 로그 3에 자, 8루트 어떻게 돼요? 2의 3승 곱하기 2의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7이죠. 곱하기 24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8루트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 루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8 3 나눠지고 얘 루트 2 루트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그 3의 3분의 1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솔직히 이 정도는 도구나 카우나 다 풀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미림요고 6번 문제인데 똑같아요. 밑을 항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밑. 그렇죠? 그리고 자,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로그 3의 루트 14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3의 2분의 1승. 왜? 얘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 얘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올라와도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 3의
7의 3분의 1승인데 거기에 2분의 3승. 얘도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일로 올 수 있으니까 얘가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우리는 뭐 한다고? 로그 3의 밑이 같은 녀석은 진수끼리 뭐라고? 곱. 그럼 이거 이제 풀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얘도 풀어 씁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이야 얘가. 루트 2 곱하기 얼마라고? 루트 7은 2의 2분의 1 곱하기 7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나 거듭 제곱하고 나면 항상 다 진수로 바꾸려 했어. 그 다음에 나누기 7의 3분의 3이 2분의 1이 똑같은 건 이렇게 지워질 거고 얘도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그 3의 3의 2분의 1이다 보니까 얘가 툭 앞으로 떨어지면서 2분의 1의 로그 3의 3이잖아요. 답은 2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얘 뭘 물어본 거야? 지수 물어보는 거니까 밑이 똑같으면 얘의 값이 로그 값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뭐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연수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2019학년 3월 학평 나형 13번. 자, 로그 x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값을 한번 구하라. 자, 로그의 정의 문제는 항상 뭐 한다고? 이 값이 정의되려면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밑조건이 성립해야 되죠. 자, 밑조건은 밑이 0과 1 사이든지 x가 1보다 크든지, 즉 밑이 1이 아닌 양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진수 조건을 쓸 건데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뭐가 되기만 하면 돼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모든 실수 x에서 있는 녀석 성립한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은 그런 걸 쓰는 거야. 그냥 얘는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면 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자, 위에 거부터 먼저 수직선상에다 표현하면 0과 1 사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0보다 뭐 할 거라고? 작다가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작은 근보다 크고 큰 근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성립되는 게 여기인데 여기와 여기인데 여기는 정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윤정수 미안합니다. 1부터 5까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고? 2, 3, 4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다 더하시면 9가 답이 되겠다. 졸라게 쉬운 문제입니다. 계속 똑같이 풀고 있잖아요. 벌써 몇 번 푸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시면 그대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만 맞춰도 시험 때까지 아무리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50점 이상은 나오겠죠. 똑같은 문제 나올 텐데.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앞에 문제랑 이 뒤에 문제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로그가 정의되린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실수 x에서 이 녀석이 정의되려면 밑조건이 성립하고 진수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한다고? 밑조건을 성립하는 거예요. 자, a-4가 밑조건일 때 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a-4라는 값이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얘는 4씩을 더해 주시면 a는 4보다 크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넘어가시면 a는 5보다 크다가 돼서 얘를 그림선에다 그리면 4와 5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진수 조건을 쓸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x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실수 x에서 저 진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된다. 진수 조건은 뭐라고? 저 진수의 미지수 값이 양수가 돼요. 모든 실수 x에서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려면 다시 y는 0이라는 x축이 y는 이런 녀석의 포물선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이런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얘랑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우리가 2차 방식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교점이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a는 a-12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a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는 이 두 녀석의 교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0부터 이렇게 12까지 요 사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일 텐데 여기서는 정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2에서 5를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6개가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자, 3번 문제. 자, 몇 문제 없습니다. 9번까지 있어요. 조금만 힘내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듣고 한 번씩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집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걸 적용해 보세요. 그거 위에 나오는 문제들은 없을 겁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연습 문제 3번 2016학년 3월 학평 나형 5번 문제예요. 양수 A에 대해서 로그 2의 4분의 1은 B인데 A분의 2의 B의 값을 구하래. 뭐라고? A분의 뭐라고요? 2의 B승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보통 이 녀석을 미지수로 보라 했죠. 아니면 이 전체를 미지수로 보지. A, B를 미지수로 보는 거 아니야. A, B를 미지수로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문제를 못 푼다. 근데 이게 하나의 만약 미지수라고 한다면 저 녀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 값이 이거다라는 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로그의 정의밖에 없죠. 그래서 로그 2의 뭐가 B라는 거는 2의 뭐라고? B승은 뭐가 된다고? 4분의 A가 되더라.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2의 B승은 뭐라고? 4분의 A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4분의 A.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AA 이렇게 지워주시면 4분의 1. 뭐야 이게? 뭐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식의 구성을 보면 막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로고 정의 문제예요. 자, 연습 문제 4번 2012년도 6월 모평 나형 22번 문제입니다. 자, A는 로그 2에 뭐라고 주었다고? A는 로그 2에 밑이 2인 녀석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었는데 4의 A승 더하기 2의 A승분의 4. 그럼 나는 이걸 보고 뭐라고? 2의 A승을 미지수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니까 로그의 정의를 써야 되겠구나 하고 2의 A승이 뭐가 되는 거라고? 항상 이런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의 A승은 뭐가 된다고? 2 플러스 루트 4. 그러면 4의 A승은 얘를 뭐 한 겁니까? 이렇게 제곱을 한 거니까 이걸 제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면 4 더하기 3이니까 7 플러스 2AB 하시면 4루트 3입니다. 그래서 4의 A승 7 플러스 4루트 3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분의 4다 라고 하시면 우리 빨리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유리화 하셔야 되죠? 왜? 계산하려고. 그럼 앞에 거의 제곱 4에서 뒤에 거 제곱 3을 뺀 거니까 1이 될까 쓸 필요 없죠. 그럼 4, 2, 8 더하기 7은 얼마가 되고 1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루트 3, 4루트 3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답은 1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로그의 정의로 저 미지수 값을 구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연습 문제 5번 보시면 로그의 성질 한 번 더 연습하라는 겁니다. 밑이 다 2인 녀석이네. 그리고 더하기와 빼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로그 2에 자 4루트 3 더하기 6이니까 4루트 3 곱하기 진수끼리 뭐라고? 9. 그 다음에 나누기 얘는 이 2분의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라고? 로그 2에 3의 2분의 3 이렇게 쓰라 했어요. 3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거를 다시 쓰시면 로그 2에 4루트 3 곱하기 6이고 자 나눗셈은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니까 자 요렇게 지워주면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인 말이야. 이게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요렇게 지워주면 2가 돼서 얘는 로그 2에 8이 돼서 답은 4번인 3이 되겠다. 왜냐면 로그 2의 8은 3이잖아.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 2의 3승은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습 문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 3학년 나영원 8번 문제인데 로그 2가 A고 로그 3이 B래요. 특징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는 건 밑이 이렇게 10이라는 얘기죠. 밑이 10인 녀석을 A, B로 표현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랬더니 로그 15분의 4를 갖다가 A와 B로 넣었다. 근데 얘도 상용 로그예요. 그럼 빨리 로그 2와 로그 3으로 표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나눗셈으로 표현됐으니까 밑지 같은 녀석 이렇게 차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자, 15는 3 곱하기 5라고 쓸게요. 자, 로그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가 앞으로 툭 떨어지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로그 2로 표현해야지 A로 표현되니까. 얘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로그 3은 B로 표현하니까 얘를 3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2 로그 2에 빼기 진수끼리의 곱은 또 뭐가 돼? 합이 될 거니까 이렇게 묶어서 로그 3 더하기 로그 5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많이 씁니다. 로그 5는 항상 로그 2분의 1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많이 나옵니다.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돼서 얘는 1 빼기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쓰면 이 녀석이 뭐라고? 1 빼기 로그 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야. 그럼 2 로그 2 더하기 로그 2는 3 로그입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3 빼기 1이 나온 거죠. 얘를 뭐라 했다고? A. 얘를 B. 그래서 3A 빼기 B 빼기 1인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서 졸라 복잡한, 졸라까지는 아니고 꽤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포인트를 어디 잡으라고? 밑을 기준으로 잡아요. 밑이 다 뭡니까? 2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밑이 같은 녀석이 합으로 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기를 쓰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이 같은 녀석의 합은 진수끼리 곱인데 이렇게 분수가 나왔어요. 분수 뭐 해야 됩니까? 분수 계산하셔야죠.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2 빼기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로그 2에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거 곱하기 얘죠? 왜냐면 밑이 같은 합은 진수끼리 곱이니까 얘는 3분의 3 빼기 1이니까 3분의 2. 또 곱하기죠? 밑이 같은 건 합이니까 얘는 4분의 3. 그럼 그 다음에는 5분의 4. 이게 규칙인 거예요. 땡땡땡에서 32분의 32에서 31을 뺀 거니까 32분의 3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규칙이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당연히 한나절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살 거고 요렇게 했는데 없으니까 살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그 2의 32분의 1이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5승이랑 똑같아요. 자, 로그는 항상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더라.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5입니다. 밑이 같은 거 이 지수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연습 문제 8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 로그 n의 2의 값이. 자, 보세요. n이 뭐라 그랬다고? 2 이상이라 그랬다고요. 자, 그랬을 때 5 로그 n의 2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런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로그 밑이 로그 n 녀석이 났어. 여기서 빨리 로그 n 이렇게 씌워주세요. 로그 n. 왜? 이 밑이 n인 녀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럼 쟤도 표현을 해줘야죠. 그러고 보니까 로그 n의 2는 로그 n의 n은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5배가 돼 있어요. 5 로그 n의 2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5 로그 n의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은 이거에 대한 자연수는 5 이하인 녀석의 자연수 뭐뭐 있어요? 4, 3, 2, 1이 있죠? 5, 4, 3, 2, 1. 그래서
5 로그 n의 이 값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게 2인 경우, 이게 3인 경우, 이게 4인 경우, 이게 5인 경우 이렇게 나눠놓고 푸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얘가 2의 5승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로그의 정의를 쓰면 n의 1승은 2의 5승이다 라고 해서 32인 녀석의 2 이상의 자연수가 될 거니까 얘는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로그 n에 똑같이 2의 5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n제곱은 로그의 정의 쓰시면 2의 5승이 될 거고 양쪽에 2분의 1승씩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2의 2분의 5승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다시 마찬가지 이번에 n의 제곱이 이었으니까 이번엔 n의 3승이 2의 5승이 될 거고 얘를 3분의로 나눠주면 3분의 5승인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얘도 자연수가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녀석. 또 같은 원리로 3분의 5니까 이번에는 2의 5승이 n의 4승이 될 거고 얘는 4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연수가 아닌 녀석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n의 5승이 2의 5승일 거고 양쪽에 5분의 1승씩을 해주면 얘는 2의 1승이 될 거니까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n의 모든 값의 합은 34인 1번이 되겠다.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등식 로그 5의 a 빼기 2 로그 5의 b는 이 녀석이 성립한다. 그래서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a가 세 자리 자연수일 때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로그가 들어있는 연산이 나왔잖아. 뭐 해야 된다고? 당연히 성질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같은 녀석을 1로 툭 하고 넘어와서 b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미치 같은 녀석의 차는 진수끼리 뭐라고? 나눗셈이 될 거니까 b제곱분의 a가 될 거고 그 값이 얼마라고? 2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정의밖에 없다고요. 로그의 정. 자, 로그의 정의는 이 b제곱분의 a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5의 제곱은 b제곱분의 a가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a가 몇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몇 자리 자연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a는 10의 3승, 제곱 세 자리 100부터 출발하죠. 어디까지? 10의 3승보다는 작다.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저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 녀석을 a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저것을 이용하려면. a는 뭐가 됩니까? 5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죠. 그걸 저기다 쑥 하고 치고 그러면 100보다는 b제곱 곱하기 25의 제곱은 이게 1000보다 작다. 그럼 25를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40이 돼요. 나눗셈을 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b제곱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0보다는 작다가 될 거죠. 그래서 b가 결정이 나면 a도 결정이 나네요. 그래서 b를 고릅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4보다 큰 녀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b는 2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은 36, 7의 제곱은 49는 안 되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거니까 그때 a도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5개가 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연습만 해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앞쪽에 있는 것들로 분명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항상 쉽게 문제를 내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것 정도, 요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으로 4일차는 마치고요. 우리 5일차 때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